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유럽축구연맹 1등급, 유로파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큰 키로 킥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같이 벤치에 있던 시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 친구는 축구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나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애교 부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얘는 정말 대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유스 코치이자 현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왼발은 왼손처럼 정확하다. 그의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은 다비드 실바를 닮았다. 실바와 같은 레벨까지 성장할 선수라고 확신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함께 성장한 페란 토레스는 이적 직후 주장인 파레오를 중심으로 한 일부 베테랑들이 나와 이강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렸다고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강인을 향한 구단의 기다림과 대우가 아쉽다. 이강인에게 충분한 기다림과 출전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의 재능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은 7살의 이강인을 처음 보고 지금까지 이강인과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이후 방송이 종료된 이후 개인 아카데미인 UBFC에서 따로 이강인을 계속해서 지도했고 이후에는 인천의 축구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도왔고 스페인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홍선홍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남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며 저도 선배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다며 선수들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김남일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인이를 대표팀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가야 할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남일은 지난 아시안컵 때 이강인과 손흥민이 갈등을 겪은 이른바 탁구 사건과 관련해 감독, 리더의 문제로 그걸 거기에서 끝냈어야 했다고 일침했습니다. 선수들의 갈등이 해외 매체에 먼저 보도되고 이례적으로 축구협회가 빠르게 확인을 해주면서 축구협회와 리더십의 무능에 대한 화살이 선수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한 셈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이 2세 연상의 두산그룹 5세 박상효와 열애설에 휩싸이며 화제입니다. 9일 디스패치는 이강인이 박진원 두산바켓 코리아 부회장의 딸 박상효와 열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박진원 부회장은 박용성 두산그룹 7대 회장의 장남으로 박 부회장의 딸인 박상효는 두산그룹 5세인 셈인데요. 매체는 두 사람이 프랑스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다정하게 어깨를 감싼 채 거리를 걷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여느 커플들과 같이 한국에서도 데이트를 즐겼다며 지난 6월 이강인이 두산 홈 유니폼을 입고 친누나 박상효와 함께 잠실 야구장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강인의 친누나가 파리의 한인 모임에서 박상효를 알게 돼 친해지면서 누나를 통해 올해 초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상효는 현재 프랑스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이강인은 프랑스 명문 구단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강인과 박상효의 지인은 매체의 여느 커플 데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맛집을 다니고 경기를 직관하고 커플 아이템으로 애정을 드러낸다고 귀띔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절친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식 커플로 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발렌시아 유스 출신인 파블로 고살베스, 세사르 바나클로이 등이 박상효의 SNS를 팔로우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이강인이 최근 SNS에 올렸던 게시물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강인은 지난 7월 유럽의 한 해변에서 찍은 일상 사진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사진 속 이강인은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어 커플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당시 여성 핸드백이 배경에 함께 찍혀 열애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